종종 가출을 해서 집에서 이게 무슨 현상금을 건 적 있어요? 아니 제가 어릴 때 밖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저한테는 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에서는 막 애가 없어졌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다가 이제 네. 그래서 속을 많이 썩인 딸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23호 문재숙이고 세 자녀의 엄마인 문재숙입니다. 그냥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변기통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그랬더니 변기통 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애 입장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속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걸 막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약간 청개구리보다 센 거, 센 놈. 사실은 그렇게 방황하고 했는데도 서울대를.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랬는데 또 서울대를 갔잖아요. 아니, 이게- 이건 뭐예요 또 이게- 한희 씨?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출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 근데 우리와 좀 가출의 개념이 좀 달라요. 짧고 굵게 예. 고등학교를 딱 진학했는데 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확실히 딱 이거는 아니셨구나. 진짜 안 되겠다. 내 평생을 두고 후회하겠다. 그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다잡지 않으면 이게 안 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시원에서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1인용 밥솥 해가지고 계속 그냥 계속 공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서울대 갔죠. 어찌됐든 이게 이제 여러 성장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악은 어떻게 보면 한희 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예. 맞아요. 이게 이제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국악 활동을 또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 가족 앙상블이 있어서 네. 같이 뭐 2006년에는 카네기홀도 가서 연주도 맞아, 맞아. 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되게 막 진짜 이 집에서 사니까 내가 한다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네, 들어왔는데 이제 악기 펴고 다 이렇게 앉아서 연습해야 되는 분위기면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그게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음악은 그럼. 말이 없는데 합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딱 시작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 조금 빠르네 조금만 천천히 갈까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런. 아, 온 가족이 참 이렇게 국악 참 멋진 일 같아요. 요게 이제 그 국악인의 길을 걷다가 연예계에 데뷔한 이유가 김태희 씨 때문이다. 네. 선배님으로 만났죠. 아, 김태희 씨. 네, 선배님. 근데 아, 맞아요, 이미 그때 너무나 유명한 선배님이셨고. 서울대 스키부가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화제가 엄청 됐어요, 네. 밖에서. 근데 거의 예수님이었어요, 캠퍼스에. 예수님이 딱 뜬다 이렇게 하면은 딱 왜 이렇게 막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닿아도 막 병이 나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정도로 느낌의- 학생들이. 예, 예. 그 언니랑 있으면 나쁜 짓을 못 해요. 왜요? 뭐 이렇게 자는 것도 김태희 잔다, 김태희 잔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지 마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보디가드처럼. 보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옛날 매니저님들 이렇게 말아가지고 막 이런 거 하셨었어요. 막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저리 가세요. 막 저리 가세요. 이런 거. 스키부에 갔는데 이렇게 노실 때 보면 너무 착하게 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키부가. 예,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또 여자 스키부 남자 스키부 이렇게 따로 예, 전혀 요렇게, 볼 수 요렇게. 없는 곳에서. 요렇게.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이제 테이블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태연이가 이런 일은 너 같은 애가 하는 거 같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처음 했던 게 태연이. 태희 씨가. 그게 너무 고마운 일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그래요? 예. 어. 아니 근데 나 이거 몰랐네. 우리 그 한희 씨가 가수가 되려고 오디션을 아니 YG에서 박범 씨와 공민지 씨하고 1년 반 동안 2NE1 연습생으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21을 아니 YG에 있었어요? YG에 있었어요. 예. 제가 대학원을 딱 붙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생활도 영위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하고 수업 듣고 오후에 가서 춤추고 연습하고 새벽까지 연습을 하다가 조금 쪽잠을 자고 다시 새벽에 나가서 이제 계속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대학원생으로 되게 조신하게 있고 이제 오후가 되고 새벽이 되면 이제 밤에 피는 꽃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한희 씨를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알린 게 이제 저는 사실 진짜 생각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하고 그렇게 극도로 부딪힌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안 나가겠다. 난 지금 연습생 소속이고 지금 현재 YG 난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구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난 진짜 너무 싫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옥신각신을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세계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적인 미,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게 어떤 걸까? 제가 오랫동안 한국적인 미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음악이지만 그런 거를 계속 탐닉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게 되게 호기심이 또 일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후보들과는 다른 모습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지적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요? 네, 그 제가 이제 웃는 법, 서는 법, 걷는 법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진짜 막 이렇게 걷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저를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됩니다. 제가 그리고 운동을 유산소를 엄청 할 때잖아요. YG에 있으니까 몸이 아 그렇겠네요. 그게 몸이 계속 저절로. 춤을 추니까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여기가 허벅지가 쫙 갈라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나중에 심사위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기존의 미스코리아와는 좀 다른 느낌이라 네, 네. 더 그게 되게 저한테는 너무 유리했던 맞아요. 거예요. 50주년이어가지고 50주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원래 파란색 수영복 같은 거 입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파격적으로 비키니를 입었는데 근데 제가 비키니라는 걸 태어나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끈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끈이 안 달려 있고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갔는데 정말 조롱거리가 됐죠. 아 그래요? 그게 홀터넥이라고 부르는 거였더라고요. 여기 목에다 걸치는 거? 목에다가 이렇게 묶는 건데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뒤로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뭐 그걸 입어본 적이 있어야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저희도 비키니 그러니까 입으면 홀터넥 이렇게 여기 목에다가. 네. 거는 거구나. 네. 아, 이렇게 거는 건데. 풀릴까봐 또 얼마나 나는 되게 유교걸이잖아요. 그러시네. 그걸 하려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막 묶으면서 막 절대 풀리면 안 돼. 그래서 막 아 그럼 두 개로 묶어갖고 여기다 어깨에다 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짱짱하게 이렇게 나갔던 게. 그럼 생각보다 줄이 짧았겠네요. 네. 뭐지? 너무 바트다 막 이러면서 했어요. 아 너무 바쁘다. 네, 그랬었어요. 그거 사진 있어요. 그 사진이 또 찍혀가지고 야 한희 씨 되게 재밌네. 굴욕적인 게 많아요. 아 제가. 이거 뭐 재밌는데요. 인생 이야기가 재밌어요. 아니 어쨌든 이제 그 미스코리아 이후에 또 연기자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걷게 되는데 이게 첫 데뷔작이 뮤지컬이에요. 네. 아. 또 영역을 바로 또 다른 영역으로. 아니 근데 이거를 하다가 갑자기 미국 유학길에 올라요? 네, 제가 그때 사실은 제 쇼크를 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공연을 누구보다 좋아했고 즐겼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연기자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발가벗은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냥 말을 하기 때문에 연기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노래를 하면 하지만 가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트레이닝을 내가 너무나 간과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악기를 했으니까 그게 더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연기를 할 거면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나이가 누군지 너무 다 알고 무대에서도 관객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자. 조용히 이렇게 내가 혼자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저기 이한희 씨 부모님은 아니시고 갑자기 이 얘기를 했다면 너 도대체 뭐 하려고?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아니 너 도대체 항상 뭐 하려고 그러? 이게 뭔가 그리고 미스 코리아라는 것이 배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뭔가 항상 그게 예. 예. 맞아요. 그거를 배우로서 넘어야 되는 게 저의 숙제인데 그게 또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넘어지지가 않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시기에 한희 씨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 영화 침묵. 네. 언니가 부탁했어 아빠한테 볼 수 없냐고. 미안하다 그렇게 싫었다면. 당시 상대 역이었던 배우 최민식 씨는 한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엔 선입견도 있었다. 첫 촬영에 요트 장면을 찍었는데 그동안 그에게 알량한 선입견을 가진 것에 반성을 했다. 세상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친구였고 상대 역으로 믿음직스러웠다. 근데 이런 게 참 멋있어요. 처음엔 나도 선입견이 있었다.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솔직하게. 예. 감독님이 저를 너무 많이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진짜 어려울 때 너 할 수 있어. 너 배우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널 믿고 보내는 거야. 예, 그게 정말 내가 정말 뼈를 갈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열심히 하세요. 이 말보다 너무 그게 제가 여기서 연기하고 모니터를 여기를 보고 계시지만 연결돼 있다는 그 느낌.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처음 받은 것 같아요. 항상 현장에 나가면 야! 너 연기 똑바로 해!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네. 야, 연습 안 했냐? 네. 다시 해봐. 야, 너 같은 게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다가 와, 진짜 너무 이런 거구나. 그런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 그 생각을 조셉 이런 거 좀 적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이거 좀 고급진 표현이잖아. 조셉 이런 걸 배워. 아이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아이고. 저도 이제 항상 좋은 글귀 있으면 어디 가서 써먹어요. 야, 모여봐. 넌 믿음 알지? 이게 자유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가. 들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저 후배들한테 전 얘기를. 너무 좋아요. 예,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드디어 이제 대박 작품을 극한 직업. 관객 수 1,626만. 역대 흥행 순위 2위. 생각하니까 좋지. 나는 진짜 하는 거야 정말 진짜. 오랜 시간 끝에 흥행작이 생기면서 배우로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5명이 너무 다 어려울 때였어요, 사실은. 그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작품적으로도 그랬고 뭐 다 그럴 때여가지고 너무나 간절하게 그 작품을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5명이 계속 모였어요. 계속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막 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때릴까? 우리 너무 안 웃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너무 합을 맞추니까 당연히 안 웃기는 거예요. 이게 웃긴 얘기도 뭔지 알아요. 연습을 재밌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 너무 쑥달이 돼서. 네, 300번 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고 보던 거 또 보니까 진짜 재미없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촬영장에서 집에 돌아갈 때 정말 머리를 정말 쥐어 뜯었던 기억이 나요.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이게 제가 아, 지금 이게? 약간 진짜 살짝 소름이 돋은 게 그런 거죠. 영화에서 설정된 관계지만 그냥 그런 관계 이상의 뭔가가 느껴졌는데 역시 그랬었군요. 함께 작업한 이병헌 감독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병헌 감독님이요? 네. 너무 귀여우세요. 그래요. 네,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잘생겼어요. 네. 근데 엄청 감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것만 카피를 해도 성공인데 그거 잘. 그러니까 약간 중학생, 약간 삔찐한 중학생 같은 톤이 있어요. 이병헌 감독님이. 어떤 중학생? 약간 뭔가 반항적이고 그 결이 약간 어. 호흡이 그 있어. 이런 있어. 호흡 있잖아요. 네. 약간의 엇박이지만 예. 오빡도 막 이런 오빡이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극한 직업이 대박 나고 이제 드라마 열혈사제 원더우먼 연달아 뭐 세 작품이 흥행을 하면서 이한희표 코믹 장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언성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깜짝이야. 야 이게 연달아 이렇게 사실 히트를 한다라는 거.
이게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또 근데 운이 몰릴 때 확 몰려요. 근데 이 운은 또 그냥 오진 않아요. 예. 준비한 자에게 오죠. 아 얘기 들었잖아요. 그 연기를 하려고 1년 반을 뭐 유학을 하고 진짜 본인 스스로 또 얼마나 또 책찍질을 하면서 이한희 씨가 여기 온 진짜. 거 왔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한희 씨가 요가, 필라테스, 스킨스쿠버, 그림 다도 와.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저는 사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막 온갖 두려움들이. 근데 그걸 스스로 깼을 때 그 환희와 그 성취감이 또 말로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처음인 게 아직도 있다니 너무 좋아.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희 씨? 저요. 저는 지금 한 인간을 잘 키워내는 도전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요. 네, 진짜 이렇게 뭐 나의 체면 따위는 나의 안위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렇게 되니까 참 이게 되게 희한하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막 박수도 받고 누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100일을 저는 정말 공을 들여 엄청 키웠는데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엄마니까 당연하지. 아 이런 거구나. 아 이 엄마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진짜 아 진짜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들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냥 하더라고요. 0.1초의 주저함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를 낳자마자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뭘 하시던가요? 그냥 엄마하고 이렇게 그냥 화해가 되는 게 되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가 뭐 그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울면서 엄마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 너무 미안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나 너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동안에 막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정말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냥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한이가 워낙 커가지고요. 나는 이게 죽는 거구나 그걸 느꼈었어요. 죽음 같은 아픔 있죠. 엄청 큰 애가 그냥 자연분만으로 나오는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생살을 찢어서 애를 낳는 거더라고요. 제가 진통을 37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와 37시간 내내 와 이 아픈 거를 어떻게 3시나 했지?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거구나. 어떤 대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희생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계속 엄마 생각만 했다고 엄마가 왜 이렇게 울면서 자기가 너무 그동안 잘못한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내가 한이한테 베푼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미안했던 것만 생각이 나요. 저도 그렇게 통 크고 맷집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너무 놀랄 일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 나는 너무 부족했어요. 나는 부족한 것만 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머,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았는데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사랑하는 나의 딸 한이야. 나는 너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늘 든든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이야
일을 하든 가정에 들어오든 늘 행복하게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뛰는 거야. 달려라 하니 사랑한다 아니야.